보소 반갑습니다. 작은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Bring Her Back을 보고 받은 충격 때문에 좀 아름다운 영화 리뷰를 하려고 해요. 제가 항상 사랑이라는 거를 좀 놓치고 살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사랑의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마다 보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순서대로 1번 노트북, 2번 원데이, 3번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있어서 로맨스 영화 탑3, 탑4네요. 한 개는 이제 어바타임까지 이렇게 총 4개의 영화를 로테이션을 돌려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생 로맨스 영화의 첫 번째 노트북에 대한 영화를 리뷰하려고 해요. 리뷰라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고찰. 어쨌든 로맨스 영화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그런 사랑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리뷰 한 30-40%? 그 다음에 저만의 개인적인 사랑에 대한 고찰을 한 60% 정도로 진행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2004년 개봉한 영화고요. 좀 오래됐죠. 지금 25년이니까 어느새 이게 21년이 지난 영화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시간이 흘렀네요. 러닝타임은 123분이고요. 2시간 3분인데 사실 2004년에 나왔던 영화치고 123분이면 엄청나게 긴 영화거든요. 잔인한 건 당연히 없고 야한 거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로맨스 영화에서 야한 거는 또 야하다고 제가 잘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로맨스 당연히 사람 간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 스킨십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액션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공포 영화 이런 데에서 뭐 선정적인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야한 장면으로 보이는데 로맨스 영화에서 나오는 키스신이라든지 배드신 이런 거는 제가 야하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 스토리 전개에 맞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치면은 좀 야하긴 합니다. 배드신도 나오고 라이언 고슬링이랑 레이첼 맥아담스가 주연인 영화인데 레이첼 맥아담스는 진짜 저한테 있어 약간 첫사랑 같은 존재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여인상, 물론 제가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여인상이 있다면은 저렇게 밝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 저한테 있어서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굉장히 사랑스러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서 설레요.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은 시골 마을에 엘리라는 부잣집 아가씨가 잠깐 한 달 정도 살게 돼요. 여름방학 동안. 그때 노아가 엘리를 꼬셔가지고 미친 듯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가족들의 반대, 빈부격차, 현재 있어서 상황, 장거리 연애가 된다든지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랑을 다 하지 못하고 서로가 멀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3번째 봤거든요. 2번째까지 봤을 때는 사랑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건 사랑은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 사랑의 진정성은 얼마나 큰 것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화가 보이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아, 남자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입니다. 노아는 굉장한 사랑꾼이에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민망한데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놀이동산에서 범퍼카를 타고 있는 엘리를 보고 1초 만에 반해버려요. 그리고 그 반한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막 자살 시도까지 해가면서 데이트를 받아내고 그 잠깐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7년간 그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면 걔가 와줄까? 일단 기다리면 걔가 오겠지 하면서 행복회로를 미친 듯이 돌리는 사람이에요. 약간 저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걔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로맨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왜 저렇게 미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사랑을 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게 맞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노아는 굉장한 로맨티스트예요. 한 사람을 엄청나게 꾸준히 바라봅니다. 거기 있어서 물론 그 처음 데이트 시작할 때 관람차에 매달려가지고 자살 협박을 하면서까지 데이트 신청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물론 잘못된 짓이지만 굉장히 순애보 같은 사람이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사랑하는 감정에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모두 표출해야 되고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성격이에요. 진정성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양한 상황 때문에 엘리와 멀어지게 됐지만 365일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계속 쓰는 모습이라든지 잠깐 데이트할 때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엘리의 말을 다 기억하고 헤어져 있는 상황 당시에도 그 기억한 말을 토대로 엘리가 하고 싶은 모든 위시리스트를 다 만들어주고 말 그대로 미쳐버린 헌신적인 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한 성격은 맞아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엘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위시리스트를 준비한다는 게 근데 이건 로맨스 영화잖아요. 당연히 사랑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영화고 너무나도 멋진 사람입니다. 거기 있어서 막 야 여자를 위해서 왜 저렇게까지 해 그냥 너의 행복을 찾지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노아라는 사람은 엘리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의 가장 큰 행복은 엘리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를 사랑하는 거는 끝이 없어요. 7년 동안이나 엘리랑 얼굴도 서로 못 보고 얘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막연히 좋아한다는 그 감정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살아가는 사람한테 야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는 야 그냥 죽어라고 말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사실 이게 실화니 아니니 영화니 아니니 이것도 다 떠나고
그렇게 산다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저도 말로는 지금 사실 나도 노아 같은 그런 사랑에 빠지고 하는 타입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라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랑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겠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만을 그리워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노아는 평생 엘리를 위해 살면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였죠. 근데 만약에 노아에게 엘리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노아가 한 그 모든 노력들, 행동들, 엘리를 위해서 맞춤 제작한 집이라든지 그런 집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게 어쨌든 노아는 엘리를 생각하면서 그 집들을 만들고 하루하루 살아갔고 내가 하루하루 엘리를 그리워하면 엘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은 엘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만큼 노아는 노아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노아는 엘리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본인에게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죠. 나 이렇게 순애보적인 내 모습 몰라주는 엘리 바보 같은 사람. 하지만 이렇게 순애보 같은 나의 모습 너무 멋져. 집도 지어놓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로맨티스트다. 하지만 그 로맨티스트라는 게 사람이 어쨌든 모두가 이기적이니까 그 좋아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표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단 하나도 엘리에게 너를 위해 집을 지었고 말을 하지도 않고 생생을 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서 꾸준하게 묵묵히 집을 짓고 그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엘리를 위한 행동이 아니고 진짜 노아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 보여지거든요. 엘리를 위한 행동이었으면 엘리한테 자랑을 했겠죠. 근데 뭐 연락이 안 돼서 자랑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락됐으면 무조건 자랑했을 거예요. 노아는 그냥 그 엘리를 그리워하는 본인의 마음, 본인의 그 수뇌부 같은 집을 지어준다거나 하루하루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수뇌부적인 본인의 모습에 조금 더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엘리 없이 견딜 수 없는 본인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노아는 수뇌부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어쨌든 사랑이니까. 엘리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난 완전 딸랑구예요.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엄청 부잣집인데 거기서 외동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애가 소중히 자랐겠어요. 엘리는 처음에는 노아를 되게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하는 게 당연히 무시가 아니고 처음 본 남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춤출래요 이러는데 막 차은우도 아니고 라이언 고슬링이 못생긴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 설정상 시골 청년에다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시골 촌뜨기 와가지고 춤추자고 하면 누가 좋다고 달려가겠습니까? 어쨌든 뭐 모르는 남자 가서 춤추자고 하는데 무시가 아니고 당연한 거절 의사죠. 노아는 미친 듯이 불도저처럼 막 밀어 제끼고 이러니까 어쨌든 한번 만나보기는 해요. 만나보긴 하는데 거기서 애가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 노아는 굉장히 로맨티스트인데 엘리는 로맨티스트라고 하기에는 얘가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감정을 몰라요. 근데 노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엘리에게 그 사랑이란 감정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엘리는 부잣집에 살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라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선택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너 이거 해, 너 여기 대학 가, 너 여기 학교 다녀, 이번에 여름방학이니까 여기 시골에 잠깐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있어서 엘리는 처음으로 노아를 직접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엘리의 인생에 주도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부모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 있어서 오는 책임감, 그리고 내가 직접 선택했구나 하는 그 성취감, 이거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못 느꼈던 감정인데 처음으로 느낀 데다가 그것이 사랑에 대한 이유다?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엘리도 똑같이 노아만큼 로맨티스트예요. 표현하는 방식은 다른데 서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사랑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현실적인 모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은 지지고 볶고 아무리 싸워도 그냥 어쨌든 나는 널 사랑해 하고 키가라고 그냥 끝이에요. 그 정도로 이 둘에게는 사랑이 그냥 한 개의 딱 연결점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유토피아 같은 사랑이죠.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 사람과 얼마나 싸웠냐를 떠나서 어쨌든 난 이 사람을 사랑해, 우린 서로를 사랑해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부럽죠. 어쨌든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있어서는 항상 그렇게 사랑을 시작을 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새 저도 이제 뭐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따지는 게 많아지고 이게 어른이 되는 건지 속물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른이 돼서 속물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그런 순수한 제 마음, 제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든다는 게 막 감정 소모가 너무 커, 약간 이 느낌이 아니고 상대방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30인데 거기 있어서 내가 누군가의 감정을 표출한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게 부담이지 않을까 하는, 상대방을 노아처럼 내 감정은 이래 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버리는 그 마음 때문에 엄청 소심해져 버리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노아와 엘리에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엘리가 밀어냈을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 이후에는 그냥 최대한 막 서로 땡기고 난리가 나요. 내가 더 좋아해, 내가 더 좋아해
하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커플이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여름바에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엘리는 오해를 하게 되죠. 노아가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한통 한통 다 썼는데 365장을 썼는데 그거를 엘리 어머니 선에서 컷을 당해버려가지고 연락이 안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엘리는 혼자 또 상처받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또 편지 주고받으면서 가끔씩 놀러 가기도 하고 장거리 롱디 커플이 될 수도 있는데 네가 연락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엘리도 노아처럼 한순간도 노아를 잊지 않고 살아가지만 결국 서로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엘리는 약혼자를 만나게 되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있어서 노아는 엘리를 위해서 막 집 짓고 매일매일 혼자 질질 짜고 있는데 술이나 마시고 엘리가 그렇게 도시에서 사랑에 빠졌다고 엘리를 욕할 거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은 노트북이라는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각자의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한 명도 진심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악역이 없어요. 후술할 내용이긴 한데 엘리의 부모님도 악역은 아닙니다. 그 스토리 전개상 악역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새로운 사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청혼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필 그 결혼할 때 노아의 소식을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노아랑 처음에는 이성을 끈을 잘 잡고 만났는데 어쨌든 그 둘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그 이유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잘 잡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다시 터져버려요. 사실 그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라는 필살기가 아니었으면은 엘리와 노아는 다시 만날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걔들을 막아버린 탓에 엘리와 노아는 서로 절대 헤어질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견우와 직녀가 됐을 뿐이었어요. 본인이 주관적으로 누군가를 만났다면 헤어지는 것도 본인 주관대로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내가 싫어져서 헤어져야지. 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네가 싫대서 헤어져.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얘들이 한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살아갔다고 생각해요. 엘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청혼도 받았고 결혼도 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갑자기 노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붙는다는 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좋죠. 근데 사랑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리고 엘리도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는 엄청나게 고민을 계속 하죠. 좋아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랑에 대한 예의, 모든 걸 다 고민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결국 결론은 당연히 로맨스 영화 해피엔딩답게 노아와 사랑의 결실을 맺지만 거기 있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7년 만에 다시 그 소식을 듣고 만났다고 해서 보자마자 격정적인 기가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처음에 보자마자 둘 다 서로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그리워하던 서로인데 귀신 본 것처럼 사랑의 눈빛이 아니고 어떻게 인연이 하는 그런 눈빛으로 봐요. 그런 데 있어서 되게 감정 묘사를 현실적으로 잘 해놨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7년 동안 나 혼자서 엘리를 생각하면서 집을 지은 노아라 해도 얘가 직접적으로 진짜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는 영화 감독님만 알지. 엘리가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옛날에 불장난 같은 사랑을 겪었지만 그리고 그 불장난 같은 사랑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듦으로써 사람 자체는 변해 있었어요. 서로가 가진 위치에서의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제일 베스트가 맞고 라는 걸 다 알고 있었죠. 엘리는 당연히 거기 있어서 약혼자를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륜 영화가 맞거든요. 불륜 영화가 맞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불륜 영화예요. 그러니까 불륜인데 아름다우면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한 명도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불륜 영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몰래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몰래 바람 피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아메리카 스타일이라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감성을.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된 사랑을 하고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양보들을 해주는 진짜 이상적인 세계관 그 자체입니다.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 행복해 보여.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미친 발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 호구죠? 호구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이네? 보내줄게. 사랑하니까. 이 말이 엄청나게 호구인데 그거를 호구라고 욕을 할 수는 없죠. 진짜로 정말 사랑하는 감정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거니까. 그 누구보다도 본인도 그만큼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잡지 못하겠구나. 이 사람도 나만큼 저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구나 하는 그 감정을 서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가능했다고 보여져요. 마냥 호구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나는 이 게임에 절대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알고 포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더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양보 정도라고 보면 더 좋겠죠. 론이라는 사람은 엘리의 약혼남인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류층이에요. 엘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론이 전쟁에 나가서 큰 부상을 입고 간호사인 엘리를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 자체가 노아와 굉장히 비슷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엘리는 더 론에게 끌렸던 게 있었겠죠. 엘리는 주도적이지
못한 만큼 특별한 상황에 얘가 대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항상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엘리 입장에서는 노아나 론은 도파민 투성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한 번도 이런 사람이랑 만나볼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찾아온다고? 그럼 걱정도 들지만 그 걱정보다는 내적으로 있었던 나도 나만의 선택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감정들을, 그 길을 걷게 해줄 사람들이 론이나 이제 노아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거에 있어서 일단 론은 노아와 성격 자체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노아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진짜 완전 엄친아요. 론도 굉장히 멋진 남자고 착하고 엘리만을 사랑하고 순애보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영화를 보면서 당연히 악역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노아와 엘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등장했구나 정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노아 얘기 빼놓고 엘리와 론의 얘기로 본다면은 또 그만큼 로맨틱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 이제 전쟁에 나갔다 부상당한 환자와 간호사로 만났던 그 사이에서 회복을 다 해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결혼까지 간다.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운명적이고 로맨틱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론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론을 미워할 게 아니고 노아를 더 미워해야 돼요. 제정신 차리고 보면은 노아와 엘리가 비정상이지 론이 제일 정상이거든요. 거기서 아니 론도 제정신 아니지. 엘리를 보내버리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건 뺏긴 거니까요. 남자 중에 남자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니까, 심지어 자기 여자까지 포기하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론이 한 실수는 유일하게 딱 그게 있겠죠. 엘리의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지 않고 알지 못했다는 것.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게 론의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뭐 노아 같은 경우는 먼저 물어보긴 했어요. 뭘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물어보지 못했다는 게 그렇게까지 큰 론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돼서 엘리가 론한테 막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하면서 난 내가 누구지 모르겠어 하면서 갑자기 따져요. 그걸 왜 따지냐고. 직접 말하면은 그림을 같이 그릴 수도 있고, 뭐 물론 론의 대답도 좀 서운하게 합니다. 뭐 그럼 그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이 본인의 마음을 얘기 안 해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않은 마음을 몰라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지듯이 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그 엘리가 오히려 론을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론을 노아만큼 사랑했다면 스스로 노아 첫사랑에 대한 얘기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나 옛날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본인은 본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내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엘리는 론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표출하지 못하고 조금의 벽은 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그 사람 론에 대한 감정이 얕아서인지 아니면은 노아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너무 커서인지 몰라도요. 엘리가 이렇게 약혼남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노아도 당연히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장르가 달라요. 좀 슬픈 로맨스입니다. 마사라는 전쟁 과부를 만나요. 노아는 진짜 이제 육체적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쟁 과부인 마사는 노아를 보고 사랑하고 설렜고 했지만, 노아에게 있어서 마사는 그냥 육체적인 성적인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겠죠. 물론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노아한테 어쨌든 그런 거니까요. 여기서 있어서 서로 막 야 니도 딴 사람 만나놓고 니도 딴 사람 만나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당연히 더 큰 잘못을 하는 거는 노아가 맞거든요. 엘리는 론이라는 너무너무 멋진 사람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또 예쁜 사랑을 했어요. 근데 노아는 그 비뚤어진 신성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선 노아가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멍청이에요. 노아는 멍청이고 흔히 말하는 남자들의 그 삐뚤어짐 그 자체입니다. 할 거면은 제대로 그냥 사랑을 하던지, 괜히 또 자기 힘들다고 변명해가면서 마사가 자기를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그렇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데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마사는 노아에게 진심이었지만은 노아는 마사에게 전혀 진심이 아니었죠. 뭐 진심이 아예 하나도 없었냐 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유일하게 노아는 마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도 론을 사랑했고 론도 엘리를 사랑했고 노아도 엘리를 사랑했지만 유일하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마사밖에 없어요. 너무 안 됐죠. 인물 얘기를 하자면은 엘리의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엘리의 어머니는 엄청난 빌런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왜 저래, 좀 애들 하고 싶은 거 좀 하게 놔두지 라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나중에 돼가지고 엘리 엄마가 노아가 쓴 편지 다 컷하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한데, 나중에 돼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전 여전이란 사실이 맞았어요. 엘리의 어머니도 엘리처럼 시골 마을에서 일하는 시골 촌뜨기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딸의 마음을 너무너무 크게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다 저지른 거였어요. 자신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했었고 본인의 아빠 때문에 그 사랑을 이뤄지지 못했고 이 사람과 만났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엘리를 얻었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고, 시골 촌뜨기 아저씨
같이 만나러 또 오거든요. 엘리 엄마가 저 사람 보여 하면서 그 아저씨를 막 가리키거든요. 나도 사실 그랬어. 저 사람이 너에게 있어서 그 노아 같은 사람이야. 나도 너랑 똑같았단다. 너희 할아버지 때문에 실패했지만 하면서 막 울어요. 지 혼자서 막 갑자기 옛날에 그 뜨겁게 사랑했던 거를 막 회상하면서. 근데 거기 있어서 그 우는 그게 그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고 싶다라는 울음이 아니고 마냥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톰 크루즈 생각하면서 우는 것처럼. 거기 있어서 엘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너희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니고 난 너희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이 눈물의 의미는 그냥 우는 거야. 이건 슬픈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난 더 이상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냥 눈물은 나. 근데 엘리 엄마 입장에서는 엘리에게 그 마음을 너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어서 처음으로 엘리에게 선택을 직접 하라고 엘리를 놔두죠. 사람 마음이 10이라고 치면은 5 정도의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5만큼의 좋아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총 10의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0의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10만큼의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소중할까요? 거기 있어서는 물론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기서 엘리 어머니가 말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괜찮다. 엘리 너 마음 가고 싶은데 해라.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둘 다 상관없어. 나는 지금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저기 있고 보면 아직 눈물이 나지만 지금 아빠 나는 너무 좋아. 그리고 거기 있어서 내가 이 부잣집 아빠를 선택했다는 게 속물인 것도 아니고 나도 그거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너의 선택이 있어서 나는 이거 속물인가?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재력도 보고 뭐도 보고 하는 게 이게 속물인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거니까 그 선택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엘리는 진짜 결정을 하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결국은 노아에게 가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엘리의 마지막 마음은 론에게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가 직접 엘리한테 그 차 태워가지고 엘리 엄마의 전 남자를 보여주면서 막 울어가지고 그게 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그거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이제 없다 하더라도 이미 본인은 가정이랑 이렇게 예쁜 엘리라는 딸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없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난 한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 입장에서는 노아를 선택해서 론을 거리에서 지나가다 만나면은 멋진 남자였지 웃음 약간 이 정도로 그냥 반응할 것 같은데 엘리가 론을 선택하면은 노아를 거리에서 만난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버릴 것 같거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런 데 있어서 본인의 미래를 생각해서 노아를 선택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데 저도 그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긴 해요.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게 맞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사랑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느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엘리 엄마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엘리가 론에 대한 사랑의 높이가 이 정도였으면은 노아에 대한 사랑의 높이는 이 정도였던 거죠. 근데 서로 둘 다 사랑은 하는 건 맞아요. 둘 다 사랑하는 건 맞는데 선택은 해야 되니까요. 간제비 같은 행동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론도 노아도 얼마나 가슴 쫄렸을지 그 마음이 상상이 갑니다. 삼각관계 같은 내용이니까요. 결국 결말은 엘리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본인의 남편 노아도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의 자녀들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데 노아는 늙어서까지도 자기도 심장마비 2번 겪고 그랬는데도 맨날 그 요양원 가가지고 옛날 우리가 연애했을 때 내가 썼던 거야 하면서 막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 되찾으라고. 너무 로맨티스트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되게 단적으로 보면은 불륜 얘기 맞거든요. 근데 저희는 영화로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영화는 어떻게 될지 이 스토리를 쭉 보면서 알고 결말도 알고 그다음에 노아는 엘리를 진짜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려가지고도 날 기억을 못하는데도 날 책임져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람인 걸 아니까 저희는 그 순애보적인 사랑을 보고 불륜이 아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도 저도 아까 나도 되게 노아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솔직히 다시 현실로 사랑을 데리고 와보자면은 그 영화의 타임라인을 보자면은 한 70년 정도의 이야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만났을 때부터 쭉 가가지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됐을 때까지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 그게 한 70년 정도 되겠죠. 그 70년을 2시간에 압축시켜 놓은 거다 보니까 모든 결말을 다 알아서 노아 역시 순애보 같은 녀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거기 있어서 나 되게 노아 같은 사람이야 믿고 사랑해줘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의 70년이라는 시간 너무너무 기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할지 어떻게 알아. 그런 데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누군가의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는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야 라기보다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나도 마음 변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나 혼자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함에 있어서 그 힘은 나 혼자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함께 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지 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람 마음은 무조건 변하잖아요. 진짜로 순애보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순애보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도 싸우기도 하고 잠깐 딴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여자 보고도 야 여자 맞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람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그런 거니까요. 사람 마음은 천차만별이에요. 엘리와 노아 같은 경우는 마음이 변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걔들은 그 상황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루지 못한 사랑, 되게 불같은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 불같은 사랑을 끌려면은 아예 부모님이 그냥 완전 물 들이부어가지고 그 불씨를 완전 제거를 했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그냥 대충 그냥 뭐 딴 지역 가면 알아서 헤어져 이러고 그냥 말았으니까 얘들한테는 그 불이 불씨가 꺼진 게 아니고 숯불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서로 잊지 못하는 거죠. 그 불을 끌려면 확실하게 소화를 했어야 되는데 꺼진 물도 다시 봤어야 되는데 숯불은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열기를 이렇게 내뿜고 있었고 그 둘이 다시 만나니까 그 숯불에 벤젠 뿌린 것처럼 불이 확 불타올랐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 그 7년이라는 공백, 이루지 못했던 사랑, 그 모든 핸디캡 같은 그런 느낌이어야 되죠. 엄청난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 특수한 상황이면은 저라도 운명적 사랑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7년 동안 혼자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쟤는 약 혼자까지 있는데 다시 와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건 진짜 운명이다. 미쳤다. 근데 가로치고 운명 아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이래 된 거임. 우연임.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그 상황이 되면은 누가 와도 그건 운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운명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항상 운명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기적 같은 운명은 보면서도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랑에 대한 용기,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열정이 좀 사라진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로맨틱한 영화를 보고 좀 그 에너지를 채우는 편입니다. 세 번째 봤는데도 볼 때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여러모로 저도 이제 뭐 사람이나 사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로맨틱 영화 자체가 이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운명에 대해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타이밍에 대한 얘기하는 로맨스 영화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나는 사람을 대입해서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로맨스 영화 제일 재밌게 보는 방법이에요. 그게 지금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은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든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든 제일 최근에 헤어졌던 사람이든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든 아무나 그냥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제일 내 마음속에 가장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회로가 막 돌려주거든요. 행복회로 돌리는 거 연애에 있어서 꽤 중요합니다. 그거 낙관론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무조건 낙관론자가 돼야 됩니다. 그 낙관은 상대방 포함, 나 포함 모두에게 낙관적이어야 해요. 너 그럴 수 있구나. 나도 그럴게. 나도 이럴 수 있어. 어제 새벽 2시부터 봐가지고 새벽 4시까지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렸고 눈물이 엉엉 나더라고요. 새벽에는 저런 거 보면 안 되는데 또 새벽 감성에 취해가지고 저런 영화 봤죠. 연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저도 연애를 예전에도 했었던 몸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생각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딱 엘리가 론을 생각하는 그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쟤 지나가네. 옆에 남자친구 있네. 행복하게 살아 하는 그 정도. 그냥 쿨한 척 하는 거 아니고요. 녹화 끝나고 갑자기 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제 진실된 마음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노트북에 대해서 막 연출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뭐 상견례라고 해야 되나요? 엘리의 집에 처음으로 초대받아가지고 노아가 가는데 노아 혼자서 막 검은색을 입고 있고 나머지 귀족들은 다 흰 색깔 옷 입고 있어요. 그런 연출들은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연출이기 때문에 색깔로서 오는 그런 연출들이 되게 많거든요. 영화 시작될 때는 따뜻한 빨간색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끝날 때는 파란 색깔로 이제 죽음을 의미한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볼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느낌인데 그 답을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틀리면은 또 틀린 대로 안 좋고 뭐 틀린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지만요. 항상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출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고 그냥 인간적으로서 좀 서로의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네요. 되게 이거 보니까. 다음에는 아마 원데이, 이터널 선샤인, 어바웃 타임 3개 중에 하나를 리뷰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서운 영화 리뷰도 계속해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무서운 영화는 브링허백 보고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 커가지고 조금 아름다운 얘기로 저를 정화시키고 다시 무서운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레이첼 메가담스와 사랑에 빠져버린 장은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쪽.